네, 긴급 영상 하나 더 갑니다. 435번 문제예요. 평가원 문제 같은 스멜이 좀 나죠? 그리고 이제 모모 고등학교에서 기출 문제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건 맞는데 차분하게 접근하면 이 문제는 그래도 그나마 좀 쉽게 주어져 있는 형태이거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었을 때 감상을 얘기해 보세요. 마음속으로. 지금 나머지가 7n제곱이라고 했고요. x 빼기 7을 공통 부분으로 가지고 있는 거 보여요?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주어져 있는 식을 x 빼기 7의 제곱으로 나눴었을 때 몫이 q가 되면서 거기에 x 빼기 7, 나머지도 x 빼기 7이래요. 이거 말이 안 되는데. 그럼 이 다항식은 x 빼기 7을 인수로 갖고 x 빼기 7로 소인수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사실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 이거 7n제곱 있잖아요. 이거 어찌 할 방법 없나요? 라고 고민을 많이 해요. 맞아요. 그 7n제곱을 어떻게든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근데 일단 그거를 접근하기 이전에 A, B를 어떻게 다룰지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A, B에 대한 관계식이 아무것도 주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다 보니까 관계식이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 그걸 가지고서 A와 B 사이에 뭔가 문자를 바꿔치기 해서 하나의 문자로 만들어 놓고 x에다가 7을 대입했을 때 양변이 0이 되니까 뭔가 그런 걸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사고의 과정을 거친 상황에서 문제를 다시 들여다봐야 돼요.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하나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우변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써보자면 x의 n제곱에다가 지금 2차가 주어져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얘는 이제 x 빼기 7의 제곱인 건데 그거를 7의 x 빼기 7로 묶으면 이제 얘가 어떻게 돼요? x 빼기 7의 q가 안으로 들어가고 더하기 7n제곱 이렇게 묶이게 됩니다. 그죠? 자, 근데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니까 얘는 x 빼기 7로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일단 문자를 뭔가 조금 소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좌변에 지금 이 2차식 밖에는 x 빼기 7로 인수분해 될 게 없죠. 근데 저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 A하고 B가 문자가 떡하니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양변에 뭐를 대입해 볼까요? X는 7 이렇게 대입해 보는 게 어떨까 싶은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좌변은 지금 7의 n제곱 곱하기 49 더하기 7A 더하기 B 이고요.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죠?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7의 n제곱이 0일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7의 n제곱이 0일 수 없다는 건 이 우변에 있는 49 더하기 7a 더하기 b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49 더하기 7a 더하기 b가 0이구나. 7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9구나. 자, 근데 거기서 그냥 끝내버리면 이 문제를 못 풀어요. 다시 처음부터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이 x n제곱과 x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x 빼기 7로 인수분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조리제법을 쓰든지. 근데 조리제법을 쓰자니 x의 n제곱으로 막아놨지. 왜? 그런 거예요. x의 n제곱인데 이게 몇 차인지 어떻게 알아? n은 자연수라고만 돼 있어요. 몇 차인지 모르는데 이게 항상 성립한다고 지금 준 거예요. 항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조리제법을 써서 인수분해하는 거는 불가능할 거고, 그렇다면 a하고 b를 저 관계식을 일단 구한 게 있으니까 저걸 가지고 무슨 짓을 하면 인수분해 되지 않겠느냐, 그런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일단 b만 남겨놓고 a는 어차피 x의 개수가 있는 거니까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는 보통 상수항을 가지고 놀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있는 b 쪽을 이제 의심을 해보고 b를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7의 2로 한번 바꿔볼게요. 마침 또 이 49가 7의 배수죠. 그러니까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분리해놓고 보면은 x제곱에다가 플러스 ax에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7a로 식이 바뀌었어요. 자, 그랬는데 이놈을 보니까 심상치 않네요. 왜냐면 x 빼기 7로 인수분해 될 수 있다는 가설을 머릿속에 계속 가설이 아니라 사실 확증이죠. 그런 건데 얘를 마이너스 7로 인수분해를 해보면 얘가 7 플러스 a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진짜 약간 본능적인 감각인 거예요. 얘는 x 빼기 7로 인수분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 되뇌면서 x 빼기 7로 뭔가 인수분해 될 수 있는 건수를 찾으려고 막 혈안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놀랍게도 얘는 마이너스 7과 7 플러스 a로
소인수분해 할 수 있고요. 그걸 x의 개수가 1이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크로스로 더하면 어떻게 되죠? 크로스 곱해서 더하면 네, 실제로 a밖에 남지 않아서 얘가 x 빼기 7로 인수분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좌변을 다시 쓰면 x의 n제곱에다가 x 빼기 7 곱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x 더하기 7 더하기 a는 지금 아까 처음에 구했었던 이제 x 빼기 7 들어가고 거기에다가 중괄호 치고 x 빼기 7에 우리 귀여운 얘는 항상 불쌍해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죠. 얘 무시하고부터 문제 풀잖아. 자, 지금 이렇게 정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오케이 x 빼기 7 약분해 버릴게요. 자, 그래 놓고 x의 n제곱 곱하기 x 더하기 7 더하기 a예요.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하나요? 지금 첫 번째 문제점이 x의 n제곱과 7의 n제곱인 거예요. 야, 저 n제곱 똑같은데 이거 어떻게 안 될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인수분해 돼 있는 안의 것들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작업도 하지 않나요? 그런데 꼭 그것이 공통 부분이 있을 때만 하는 건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어볼게요. x 빼기 1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 녀석을 어떻게 더 바꿀 수 있냐면 이 안에 있는 거를 일부러 바깥에 2를 두려고 하면 얘는 어떻게 바꿔야 돼요? 2분의 1x 빼기 2분의 1로 바꿔버리면 되는 거죠. 바꿔치기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2를 다시 분배 법칙 써도 x 빼기 1이 돼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래서 7n제곱을 아예 x의 n제곱과 같은 꼴로 만들어야 되니까 얘가 x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니까 우변도 x의 n제곱과 똑같은 포맷으로 바꿀 수 있는 후보군은 7n제곱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7의 n제곱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x 빼기 7 곱하기 q는 일단 무시를 하고요. 여기 곱하기 그러면 7의 n제곱분의 1을 하고 괄호 안에 1이 남게 돼요. 중괄호 안에. 선생님 근데 이 7의 n제곱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거 상관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는 x에다가 7을 대입할 거거든요. 그죠? x에다가 7을 대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좌변에도 7의 n제곱이고 우변에도 7의 n제곱이니까 x에 7을 대입하게 되면 7의 n제곱 그러니까 x가 7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7의 n제곱에다가 14 더하기 a 좌변은 그렇게 정리될 거고요. 그게 자 이제 q는 불쌍하게도 우리 q는 죽었습니다. 준이 곁으로 보내졌어요.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1만 남은 거예요. 아? 14 더하기 a가 1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곱하기 왜냐면 여기 7의 n제곱이 있으니까 얘가 요 부분이 1이어야 돼요. 그래서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13인 거고요. 아까 a하고 b 사이에 관계식 구해놨던 거 기억나죠? 그렇다면 그 b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49 빼기 7 곱하기 13이지. 마이너스 13. 얘가 10에다가 13 곱하면 91이죠. 그 다음에 얘가 49로 빼. 아하. 그렇다면 얘는 42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b가 42인데 a가 마이너스 13이니까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29가 나와요. 그래서 a 더하기 b는 42 빼기 13이고 그 합은 29. 그래서 답 29이고요. 정답이 4번인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문제고요. 뭔가 생각을 많이 한다라기보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단원이 사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 중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가장 어려운 단원이고 가장 문제 유형과 패턴도 다양하고 많은 단원이에요. 근데 이 단원을 공부를 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이게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그런 데까지 약간 생각의 이 사고 과정을 넓혀가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수열의 극한까지 그리고 그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나면 이제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는 미분 그 다음 적분으로 가는 그 로드맵에 가장 출발선상에 있는 그 단원이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렵다고 하는 단원이지만 잘 해둘수록 여러분들한테 도움 많이 되는 거니까 항상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사랑합니다.